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는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서울 전 지역이 규제됐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선효과가 고양시까지 올까요? 그런데 저는 고양시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역대급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규제를 보았지만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특히 저는 은평구는 제외될 줄 알았어요.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그런데 서울 전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묶였잖아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판을 완전히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은평은 안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갭 투자가 좀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제가 걸리면서 실거주 외에는 거래가 거의 막혀버린 거죠. 그럼 서울 직장인들은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비싼 서울에서 버티는 거, 또 하나는 외곽으로 나가는 거.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 고양시로 오지 않을까요? 강화문, 강남, 마곡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그동안에 은평이나 마포, 서대문에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서북부에 있는 분들은 서남으로 남쪽으로 갈까요? 고양시로 밖에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어쨌든 3호선이 있고요. GTX-A 서울 근접성은 이미 완성형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전세가 안정적이에요. 아직 전세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매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요. 15억 미만까지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 이런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준 도시예요.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불만이 있는 거는 집값이 안 올라가서이죠. 그리고 이 강남까지 지금 직주 근접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거는 2028년도에 이미 개통이 눈앞에 있고요. 내년에 수서역까지 개통을 하잖아요. 수서역까지 25분 걸려요. 25분이면은 강남까지 이미 강남 진입이 된 거거든요. 그게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지금 그 교통이 완성이 되면은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게 지금 일산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에 서북부 쪽으로 오실 분들은 물론 김포로도 갈 수가 있고 뭐 검단으로도 그 효과가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교통까지 다 갖춘 데는 고양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일산은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공급 부족이에요. 우리 부동산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 지역이 들썩들썩 하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년간 은평, 서대문, 고양시 모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서북부 지역은. 그런데 이 공급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그 불안이 바로 매수 타임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서울의 가천이고 분당이고 모든 지금 전 지역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불안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나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거나 전체 지역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에 나갈 지역들은 가장 가까운 그 뒷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일산은 특히나 GTX-A가 아직은 저평가, 아예 전혀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요. 내년 6월에 GTX-A가 지금 개통이 되는데
그게 삼성역 무정차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미 강남권에 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없잖아요. 내가 그걸 직접 지금 강남은 저도 지금 제가 오금역까지 가면은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6월에 수서가 개통이 되면은 제가 송파까지 갔는데 이제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주염역에서. 지금은 제가 송파를 가려면은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게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게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런 일산에 오명을 싣고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3호선 일산역 서해선 이미 지금 이 교통이 모든 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인지가 일산은 망했어. 일산 들어가면 3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 이게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레나도 CJ가 멈췄던 게 내년 5일이면 다시 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이라는 지역은 이미 망한 지역이라고 이 뇌 속에 너무 많은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 내년에 6월이 지나면 이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손님들 오시는 분들, 집을 매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내년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고 그때까지도 내년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삼성역까지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산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개통이 돼서 정말 우리가 강남에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일산에 산다는 이유로 강남 한번 나가려면은 보통 2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 남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리였는데 이제 내년이면 그게 하다못해 내년에 성남도 개통이 되잖아요. 성남까지도 내년에 30분이면 가는 거예요. 성남 용인 동탄까지가 4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서역까지가 25분이 걸려요. 킨텍스역에서. 그리고 수서역에서는 또 아산까지 SRT가 있고 아산으로 출퇴근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장안 킨텍스라든지 운정 중앙이라든지 그리고 덕양구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양시 전체가 이번 이런 규제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GTX는 정말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이 정말 이 GTX가 지금 현재 서울역까지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걸 타셔 보신 분들은 이게 혁명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일산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GTX-A가 개통을 해서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역까지는 이미 교통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속도 조절인데 이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이 붙으면 확 붙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서두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서두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산 거를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라고 하고 싶어요. 왜? 연태까지도 기다렸는데 우리가 고지가 바로 저기잖아요. 이 강남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서름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서름을 우리가 다 없어지는 단계가 오고 있는데 오히려 분당에서 신분당성은 30분이에요. 하지만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는 20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개통이 되면은
일산은 이게 전 지역이 서울역까지 가면은 서울역에서 4호선, 공항철도 모든 게 1호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3호선 연신내에 가면 3호선이 있는 거고, 대곡에 모든 것들이 지금 노선들이 이미 서북부는 모두 연결이 돼 있지만은 남부 쪽까지, 동탄까지도 40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을 보고 이번 서울의 바람이 특히 이쪽에 서북부 쪽에 있는 은평이나 마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고향으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규제가 만들어낸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은 일산한테는 지금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일단은 일산은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이게 나오기 전에도 저는 지금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지금 부동산 공부를 서울로 하러 다니고 있고요. 오늘 또 오신 분이 노원구 자양동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규제가 묶여 일산 거를 팔고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갭 투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고 앞으로 1년 그리고 삼성역까지는 2, 3년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미 이게 이 GTX A 노선이 2018년부터 삽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항상 그 호재가 있을 때, 처음에 반짝일 때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못 기다리더라고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들어간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오는 이유가 나는 내가 10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내 것만 안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일산도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제가 부동산 20년을 넘게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이게 이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지금 집을 일산 쪽에는 이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웃을 수 있는, 일산이 2012년 13년도에도 굉장히 저평가였거든요. 그럴 때 일산에 있는 분들이 다 모두 집을 팔고 저주받았다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애부에서 와서 집을 샀어요. 일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로 앉고, 그때도 제가 일산 사시는 분들에게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집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일산이 가장 쌌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2015년 16년 이때 좀 오르다가 2016년 17년도에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도 그때 2019년 정도부터 일산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구간을 또 못 견디고 파시는 분들, 하지만은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 그래도 2018년 17년 가격으로는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산을 홍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정말 일산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을 이게 서울 쪽으로 구하지 못하면 나는 예전에 지금 말하는 거지, 이 거지라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 지금 규제가 되면서 더 많이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화 받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서울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다음 주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는데 집을 내놓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막은 거잖아요. 막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일산 쪽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내년에 웃으실 겁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스터디 분들에게도 다들 그분들이 서울 중심으로만 알아보고 있거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앞으로 사야 된다는 그게 너무나 강렬해요. 내가 온갖 이 영끌을 해서 서울 쪽으로 무조건 사야 된다 하는데, 영끌에서 사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가다 보면은 계획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만큼 계획이 올라가서 또 매도하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영끌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내가 집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지금의 5억 4억이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도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거고요. 또 금리가 지금 내려갈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이 많이 끼신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자산에서, 그리고 앞으로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작은 계획을 세우시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꼭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직은 뭐 취업역에 예를 들어서 32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억 5천 밖에 안 해요. 그 3호선 라인의 도보로 호수공원 최고의 인프라가 8억 5천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2억 이상이 떨어져 있는 이 단지도 있고요. 일산역 주변에는 지금 뭐 6억도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32평이. 그러면은 그야말로 학군도 끼고 역도 끼고 이런 지역,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아직 32평이 5억대 6억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산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일산이 북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산을 뭐 홍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 부동산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저 망해도 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분양권 투자도 실패해보고, 이게 끌려가다 보면은 항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빨리 한 발이라도 서두르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매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TX 역세권벌 실존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일산 지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어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일산에서 20년을 부동산을 하고, 또 각 지역 뭐 이 전체 고양시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제가 하면서 딱 어디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인프라가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그 가격대면은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고양시, 특히 일산 서구, 동구 위주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흘러가는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